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오늘은 창조성 이야기 두 번째로 굳이 왜 창조성을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는 뇌와 창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이성은 좀 설득이 돼야 행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먼저 이성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왜 개념도 낯선 창조성? 창조성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또 창조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왜 회복해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올라올 수 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삶은 창조성이 전부입니다. 끝. 모든 것.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창조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남들이 원하는 삶만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그저 내가 아닌 나로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안에 창조적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창조적 본성을 적극적으로 깨워내고 바깥으로 꺼내서 그 과정에서 내 고유성을 꽃피우면서 나 자신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먼저 창조성이 막힌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창조성은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식욕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의 욕구인데요. 이 식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이 막 포악해지고 막 손발이 덜덜 떨리고 막 짜증이 막 있는 대로 나고 막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막 제가 그렇습니다. 제때 밥을 못 먹으면요. 그런 것처럼요. 식욕을 참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창조성이라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아티스트웨이의 저자 줄리아 카메론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창조성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질투, 분노, 슬픔, 후회, 무기력, 회의감에 사용하지 못한 창조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그래서 창조성이 막힌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창조성은 생명력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창조성이 막힌 삶은 뭐 자잘자잘한 취미 생활을 해도 재밌어 보려고 여러 가지들을 시도하거나 여행을 떠나도 뭔가 마음에 이 석연치 않은 공허감? 텅 빈 것 같은 공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삶이 어떤 생동감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낮은 자존감. 우리 자존감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잖아요. 자존감과 관련된 책과 수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창조성이 회복될 때 고유성이 꽃피고요. 고유성이 꽃필 때 나라는 존재가 유용하게 느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창조성을 잃어버린 사람, 자신의 고유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자신에 대한 원망, 분노, 무기력 이런 것들이 또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자신에게 엄격하게 되고요. 그럴수록 자신을 사랑하는 길과는 멀어지게 되죠. 세 번째는요. 무언가 선택하는 것이 극도로 두려워서 선택장애 많이들 겪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비보가 인기 많은 거 아닙니까? 질투납니다. 선택이 왜 그렇게 두렵냐면요. 당연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실패할까 봐이죠. 그런데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는 아픈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그 두려움 뒤에는요. 사람들이 실패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라는 인생은 쓸모 없어질 거야. 라는 외부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시도도 하지 않게 되고요. 결과에 엄청 연연하게 되고 뭔가 쓸모없어 보이는 일,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일에는 도전하지도 않게 되죠. 사실 창조성을 회복하는 씨앗들은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 일 안에 있거든요. 네 번째는요, 뭔가에 잘 집중하고 몰입하지 못하고 뭔가 행동에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창조성이 막힌 사람들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의 94%는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라고 그리고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에너지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고 자꾸 애쓰려고 하는데 일은 점점 더 되지 않고 에너지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게을러 보이는 사람도요. 사실은 진짜로 게으르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잘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또는 잘 못할 것 같다는 걱정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거든요. 자, 창조성이 막힌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보면서 어떠셨나요? 내 얘기인가요? 그러지 않기를. 사실 우리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천재이고요. 모두 각자만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성이 막혀 있다면 자신이 보석이 아닌 길가에 흔하고 흔한 돌멩이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창조성이 회복된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저의 창조성 워크숍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후기를 무작위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었다. 나는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믿게 되었다.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는 것이 쉬워졌다.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되었다. 너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타인의 눈치를 덜 보게 되었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돈에 대한 압박이 덜해졌다. 중요하죠. 잊고 있던 꿈을 꾸게 되었다. 꿈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과거나 미래로 가기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오감이 섬세해졌다. 일상에서의 재미, 감사, 행복, 기쁨의 순간들이 더 많아졌다. 순간순간의 충만함에 몰입하게 되었다. 제가 무작위로 매우 일부만 소개했는데도 어떠세요? 반짝거리는 삶의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이런 삶들이지 않을까요? 사실 창조성 회복은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돌봄, 자기 직면, 자기 성찰, 그리고 가족과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것, 더 큰 확장된 나로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창조성의 여정에 다 담겨 있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창조성 회복의 과정에서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요. 그렇다고 이 과정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직면하고 치유하는 걸 따로따로 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성 회복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막 회복이 되게 됩니다. 제가 상담의 한계를 느끼고 창조성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치유와 회복, 그리고 더 확장된 나로 성장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창조성 회복의 여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결론으로 돌아오면요. 삶은 창조적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워내고 회복해가는 여정이 그냥 통째로 삶입니다. 왜 창조성이냐가 아니라 창조성을 회복하느냐 마느냐는 삶의 과정 전부를 의미합니다. 노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삶 대신 내 주변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한번 후회 없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답게 후회 없이 살려면 내 주변이 원하는 삶 대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창조성이 회복되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답게 살아보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창조성 회복에 조금 관심이 생기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창조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에 깔리는 원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